한국 물가정보와 킥스의 경기 1부에서는 1대1 스코어가 났습니다. 현재 장고대국 그리고 4구 고국대국도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2부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비교적 기분 좋은 1부를 마친 한국 물가정보. 나머지 선수들이 후속타를 날려줘야겠죠. 네. 한창 승부처를 두고 있는데요. 박영훈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장고 대국입니다. 네, 역시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네. 그런 대국이고요. 네, 5국 속기 대국은 안국현 선수와 김기용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지난 7라운드에서 최재형 선수 상대로 첫 승을 거둔 김기용 선수죠. 네. 부담감을 좀 떨쳐내고 이 바둑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승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 네, 한국 물가정보팀이 살아나려면 이 막내 설현 선수의 역할이 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유망주고 기재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 또 살아나면 또 폭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네, 설현주 선수의 흑번, 강승민 선수의 백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현준 선수가 KB리그에서 1승을 거두긴 거두었지만 그때 이제 팀이 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승리가 좀 빗발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3라운드에서 이제 한상우 선수, 신한천일염의 한상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승을 거뒀지만 그 이후에 승리는 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워낙 또 강자들만 만났어요. 네. 1라운드에서 강육태 선수, 2라운드 변상 선수, 5라운드, 6라운드는 신진서, 이영우 선수를 만나면서 사실 좀 본인의 실력을 뽐내기에는 너무 강적들만 만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그래도 비슷한 지명의 좀 선수를 만났는데요. 그동안 상대했던 선수들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지명의 강승민 선수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현 선수보다는 지명이 높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대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전의 대국과는 또 다른 그 무게감이 있을 겁니다. 설현 선수 기풍은 역시 전투적이고 호방한 기풍이고요. 강승민 선수의 기풍은 정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좀 색깔이 밖에는 좀 카멜레온 같아서 어떨 때는 참 웅장하게 중앙을 운영하면서 네. 스케일 큰 바둑을 두다가 어떨 때는 또 아주 실리의 짠 바둑을 두다가 타계로 승부하는 그렇게 바둑 둘 때마다 이렇게 다른 옷을 입고 둘 수 있을지 좀 신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작전을 구사합니다. 마치 이제 야구의 투수로 비교한다면은 구종이 되게 많아요. 직구, 변화구, 특히 변화구 구종이 모든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반대로 설현 선수는 이제 직구. 네, 변화구를 던질 줄 모릅니다. 직구만 던져서 힘으로 그냥 구속으로 압도하는 그런 바둑을 두죠. 네, 올 초에 펼쳐진 이제 하찬석 국수배 이제 영재 대회였죠. 그 대회에서 최영찬 선수를 상대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신예들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설현준 선수 그리고 안국현 선수도 올해 GS 칼텍스배를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물가정보팀이 꽤 좀 기세를 탈 거라고 저는 솔직히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올 초에 모든 선수들이
기세가 다 좋아서 네. 한국물가정보팀의 이제 완성도가 있다. 그런 평가가 많았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한국 바둑리그라는 무대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설현준 선수는 직구를 던지고 있는 건가요? 네, 뭐 과감하게 어깨 짚어가서 네, 끊어가고 있어요. 네. 여섯, 물론 이 한 점을 내어주더라도 아홉, 눌러 막아서 두텁게 탑을 쌓겠다. 그런 뜻이죠. 좌변은 또 어떻게 보면 뒷문이 열려 있는 집이기도 하고요. 네, 기존에 두었던 이 어깨 짚음과 띵수와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진행입니다. 자, 이제 잡고 단수를 칠 텐데 백도 고민이에요. 이쪽을 때려야 할지 이어야 할지. 지금 워낙 이 자세가 좋아서 있는 것보다는 때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좌상귀 면으로도 또 도움을 주겠네요. 네, 이쪽에 힘이 생기면은 네. 물론 날일자만 가더라도 영향이 있고요. 그 이상의 무엇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설현 선수가 또 보기 좋은 게 그 역시 신에다운 패기가 있어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대국에 임하거든요. 자신감은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거든요. 네. 사실 승부사라면은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장면에서는 사실 이쪽 모자가 시급하거든요. 흑진영을 좀 삭감을 해야겠네요. 네. 셋, 바로 갈지 넷, 혹은 다섯, 이쪽 미끄러진 여섯, 다음에 일곱, 고려해 볼지 여덟, 아홉, 그것을 좀 고민할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쪽 한 방도 아프긴 해요. 이쪽에 돌이 오면은 백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압박을 당하면은 꽤 심하게 압박당합니다. 그래서 이 한 방이 아프다고 느낀다면은 이 자리는 엄청난 요소지만 이쪽으로 미끄러져 갈 수도 있어요. 실리로는 정말 탐나는 자리네요. 네. 그리고 후속타로 이런 곳에 붙인다든지 하는 맛을 노릴 수 있죠. 물론 받아준다면 그렇죠. 그때 모자가 제격이고요. 둘, 또 셋, 기세라면은 넷, 중앙 쪽 다섯, 방향으로 여섯, 돌이 가고 싶겠죠.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지금 들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강수를 선택했습니다. 뒤로 받는다면 이제 늘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도모하겠다는 네. 뜻이고요. 하나, 둘, 반대쪽으로 젖히면 넷, 젖힌다면 이제 이쪽의 여섯, 가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그때 다른 네, 움직임을 네 번 모색해 보겠다. 네, 그때 씌운다든지요. 정말 재밌는 수네요. 네, 응수타진의 일종입니다. 네. 네, 강승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 랭킹은 조금 차이가 나고요. 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설현 선수는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좀 영재이고요. 네, 강승민 선수 그렇죠. 역시 이제 하나, 20대 둘, 중반에 향하고 셋, 있고 넷, 20대 중반이라면 다섯, 요즘에는 또 여섯, 가장 또 바둑을 잘 일곱, 둘 여덟, 그런 시기거든요. 네, 종종 세계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KB 리그에서는 올해 첫 판. 네, 역시 좀 그동안 아주 썩 좋은 성적은 내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설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이 첫 주전이었기 때문에 판수가 적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덟, 두 선수 모두 아홉, 100번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 네, 팀의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설현준 선수 그리고 강승민 선수도 사지명입니다. 네, 득점 대국에서는 두 선수 모두 아주 강자를 만나서 그러네요. 네, 패배를 했습니다. 특히 강승민 선수가 이제 박주원 선수를 상대로 상당히 잘 싸워줬는데 결국에는 그 4활 승부 한 방에서 밀리면서 석패를 했죠, 아쉽게. 결국에는 바깥쪽으로 막아갔네요. 네, 조금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스코어는 50대 50 아주 팽팽한 상황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젖히고 이렇게 느는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날일자로 둬야 되는데 지금 호구는 붙여서 차단이거든요. 근데 날일자 역시 하나, 건너 붙이면 셋, 연결이 안 넷, 돼요. 어느 다섯, 한쪽이 차단될 수밖에 여섯,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런 의미에서 아예 그 교환을 하고 이제 이렇게 꼬부려서 건너가는 수를 도모하겠다. 억지로 차단하는 것은 혹시 반격을 당하거든요. 오히려 잡힙니다. 획은 끊는 수 외에는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활용이 싫다면 이제 가만히 뚫는 수도 이제 생각해 볼 수 30초. 있는데 하나, 둘, 이 셋, 모양이 이 두 넷, 점은 제압했는데 여섯, 활용 수단이 너무 일곱, 많아요. 이런데 갖다 여덟, 붙이면은 아홉, 조금 붙이고 끊는다든지 하면은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선수죠. 예를 들어서 단수 치면은 단수가 듣는 순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방금 전 보여드린 그 그림으로는 흙이 가기가 부담스러웠고요.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겠다라는 뜻이죠. 30초. 또 이렇게 한 점을 하나, 제압하면은 둘, 셋, 결국 이런 형태가 넷, 되는데 다섯, 백이 여섯,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일곱, 형태는 아니죠. 아홉, 지금 장고대국이 끝난 건가요? 상당히 중요한 승부판으로 느껴진 네. 대국이었는데 한국물가정부의 박영훈 선수가 승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박영훈 선수가 정말 귀중한 승리를 거둬줬습니다. 네, 잠시 후에 확인을 하러 한번 가보죠. 자, 아까처럼 이제 빵따냄으로 해소되는 모양이 나왔을 때 이 교환은 분명히 이득이죠. 네. 그래서 먼저 끊는 교환을 한 것이고요. 30초. 하나, 둘, 네, 이런 진행이 셋, 되겠습니다. 넷, 그렇다면 다섯, 좀 집으로 많이 여섯, 이득 본 거 아닌가요? 네, 집으로 여덟, 상당히 이제 아홉, 전가를 올렸어요. 네. 네, 일국 장고 대국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판이었는데 네, 박영훈 선수가 승리했네요. 뭔가 이 우아 쪽에서 상당히 큰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보여졌었는데 네. 그 전투의 최종 승자는 박영훈 선수였고 결국에는 그 부분전 승리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바둑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네. 가장 위기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박영훈 선수가 귀중한 승리를 거둬줬습니다. 네. 네. 주장 박영훈 선수가 윤준상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지원은 윤준상 선수. 네, 2대1로 한국물가정보가 앞서게 됐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는 지난 라운드 신민 선수를 이긴 것에 이어서 네, 또 난적 윤준상 선수까지 꺾어주면서 확실히 주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국도 장고대국에서 또 승리를 네. 거두었었고요. 원래 박영훈 선수가 이제 장고대국에서 이제 강점을 드러내요. 30초. 하나, 그런 의미에서 둘, 셋, 앞으로도 장고 기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다섯, 높고요. 여섯, 상대팀 입장에서는 알고도 여덟, 근데 아홉. 마땅치 않습니다. 네. 남았습니다. 사실 신민주 선수도 알고도 이제 붙인 카드였는데 네. 실패를 했거든요. 자, 강승민 선수가 좌상기에서 계속 이득을 보고자 움직임을 꾀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남은 다섯, 4국과 여섯, 5국 두 판 중에 일곱, 한 판만 가져가면 아홉. 물가정보팀은 정말 담비와 같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유리한 고지에 지금 올라섰죠. 자, 집으로 본다면 입고 교환시키는 것이 맞고,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흙은 따내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뛰어서 차단이 있죠. 30초. 하나, 둘, 셋, 근데 그거 싫다면은 이제 호구가 다섯, 있는데 여섯, 단수 쳐서 버텨요. 일곱, 여덟. 그럼 집으로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따내는 수는 선수가 안 듣습니다. 호구로 친다면.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 흑돌들은 두턴 형태다 인정해주고 집으로 도움되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흙은 여전히 상변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모양이 꽤 두텁고요. 네, 이제 아까 전에는 이 30초. 모자가 하나, 둘, 좀 급선 모자라고 셋, 말씀드렸는데 네. 넷, 지금은 다섯, 이쪽 모양이 많이 여섯, 결정이 돼버려서 일곱, 여덟. 비교적 가치가 작은 형태가 됐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두는 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교환을 하고 네. 이제 본인 진영을 키우자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의 돌은 본인의 진영도 키우는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흙 모양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 강승민 선수가 어떤 감각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뭐 정말 네. 감명하게 든다면 이제 어깨 다섯, 짚어서 줄 수도 여섯, 있어요. 그것도 일곱,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덟. 네, 아홉. 일단은 지금 어깨 이쪽을 짚었다는 뜻은 베개 진영, 베개 폭을 좀 넓히겠다라는 의사 표시거든요. 실시간 스코어가 53대 47이네요. 네, 좌상기의 접전에서 포인트를 따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반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받아둬야 되고요. 둘, 셋, 뭐 주위에 네. 다 백돌밖에 없기 다섯, 때문에 이 전투는 여섯, 성립하지 않아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리고 이곳까지도 받아둬야 됩니다. 너무 아프죠. 이쪽을 당하는 순간에 다가왔을 때도 여전히 좀 미생이고요. 네, 그게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곳까지도 받아둬야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강승민 선수의 선택은 어딜까요? 네. 이런 교환을 했다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그 가닥을 잡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수법도 상당히 괜찮은 수법이죠. 30초. 견제를 하면서 본인의 둘, 폭을 넓히는.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어떤 감각을 보여줄지. 여덟, 아홉. 이러고 가나요? 그렇다면 이 교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백이 이쪽을 다가왔을 때는 지금의 교환들이 이제 악수입니다. 네. 물론 전반적으로 일단 백의 이쪽 형태를 키우겠다, 뭐 두텁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로 느껴지긴 하지만 당장 뭔가 키울 거 아니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교환이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어깨 짚은 자리 남았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일단 흙 모양이 더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네. 역할을 한 것만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두터움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고작 이 정도 선에서 폭을 키우는 것은 불만스럽죠. 반면에 비교적 덜 두터운 백돌들은 꽤 폭이 넓게 네. 모양을 키워가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일까요? 도저히 그 진행은 선택할 수 없다 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백도를 좀 공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큰 공격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칸 한 칸 나온다면은 일단 백 진영을 자연스럽게 지워요. 그리고 30초. 하나, 이 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 노릴 수 네. 있고 넷, 이 다섯, 과정에서 이제 어깨 짚는 여섯, 수가 일곱, 올 수만 있다면은 여덟, 또 아홉. 이쪽으로 눌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을 지금 서현준 선수가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밀어가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반발해야 할 30초. 타이밍에 정확하게 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벌써 마지막 초읽기네요. 스코어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네. 이 공수의 접전에서 타기한 쪽이 아무래도 더 쉽고 편하다라는 그런 진단으로 느껴지고요. 마지막. 이쪽에서 하나, 큰 집을 기대할 수 둘, 없다면은 셋, 다른 집은 넷, 흙 쪽에서 더 별 볼 일이 다섯, 없거든요. 여섯, 일곱, 백의 실리와 여덟, 모양이 더 좋습니다. 아홉. 껴붙이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 수는 근데 독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까와 같이 진행이 된다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듣거든요. 네. 차단을 당해요. 돌이 이쪽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네, 강승민 선수는 뭐 이런 교환을 하고 두 칸으로 뛰어갈지 네, 여기까지도 듣겠죠? 아니면은 아무래도 집으로는 손해니까 보류하고 한 칸을 뛸지 위쪽 껴붙일지 지금 백의 선택지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흙이 발전성이 없어지면 네, 집 부족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30초. 같아요. 그렇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뿌리를 내리는 쪽으로 가네요.
글쎄요, 근데 뭐 방향성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집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하나, 둘, 좀 악수 교환이지만 이런 교환을 하고 나서 다섯, 여섯, 일곱, 네, 온전히 여덟, 살 수도 있고요. 아홉, 지금 굳이 뭐 중앙으로 뛰쳐나갈 이유가 없다. 이런 교환이 되면 될수록 100만 지워진다 좀 이런 뜻도 네,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100쪽에서 손해라는 그런 뜻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어깨를 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수가 나왔는데 두 가지 뜻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띄어서 살려가는 것과 연결이 가능하죠. 네, 단수가 들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그것이 아니더라도 셋, 이렇게 활용을 넷, 해서 다섯, 여섯, 눌러보겠다. 일곱, 여덟, 어떤 눌러놓는 그림이다? 자세도 아홉. 괜찮은데요. 네, 어떤 그림이든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흙도 지금 여기 끊어가는 것을 좀 피하고 싶어요. 이 꽃을 이을 텐데 지금도 끊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막아가는 자세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해야 할까요? 약간 좀 스텝이 근데 꼬였는데요, 여기. 막아가네요. 이 교환이 또 악수거든요. 지금 붙이는 수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일단 상대의 뜻이 너무 훤히 보였기 때문에 반발을 네. 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붙이는 수는 좀 약간 모양만 봤을 때는 좋지 않았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런 식으로 다섯, 틀어막는 여섯, 것이 가능하다면 100이 일곱. 베스트죠. 여덟, 아홉, 그래도 살리나요 또? 이들에 대한 타겟은 자신 있다.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구자만 가더라도 상당히 이제 되게 기분 좋은 형태였는데 흙이 이렇게 끊어낸다면은 이건 너무 백이 너무 잘 됐잖아요. 이쪽도 다 관통하고 두터움도 없고. 마지막. 하나, 흙이 102점을 잡은 게 그렇게 셋, 대단해 보이진 넷. 않네요. 네. 다섯, 근데 이것은 일단은 갈라 나오면서 이 넉점을 크게 공격하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뛰어나오는 순간에는 흙이 다 이득 보는 그런 행마들이에요. 네, 이런 그림 간다면은 흙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흙은 언제든지 젖히면 넘어가요. 네. 그 흙이 어떻게 보면 이 돌들은 마지막. 하나, 그 걱정이 되는 둘, 돌이 아닙니다. 셋, 중앙에서 네. 훨씬 더 좀 다섯, 자유롭게 운신할 수 여섯. 있겠네요. 네, 뭐 일곱, 날짜로 더욱 여덟. 압박한다든지 아홉,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 기분 같아서는 맞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아마 수익기를 할 거예요. 당장은 이제 건너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후속산이 없다면은 백이 잡힌 겁니다. 혹시 사석 작전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30초. 이러고 이제 하나, 이런 식으로 온다면은 셋,
셋, 비록 잡혔지만 다섯, 백이 상당히 여섯, 깔끔하게 이쪽에 일곱, 벽을 만들었거든요. 여덟, 아홉,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교환은 별로 득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행마를 구하려 하는 것인데 이런 교환이 되는 순간에 또 건너가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방적으로 공격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냥 뜨자니 이제는 이제 끼우는 게 생겼죠. 마지막 마찬가지로 하나, 2점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젖혀도 이제 여덟, 끊는 아홉.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물론 지금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뚫고 나와서 돌파를 한 후에 그때 끊어가겠죠. 이것은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백도 받아야겠고요. 아니면 날일자 같은 수도 연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건너붙여서 계속 강하게 둘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진행이 만족스러운지 아닌지 판단을 일곱. 해야 돼요. 여덟, 아홉, 네, 일단 물러서지 않았고요. 네, 이쪽 8집, 여기 10집, 18, 20, 30. 30에 좀 두텀 감안하면 35 정도 났어요. 그 확정가가. 근데 백은 이쪽과 이쪽만 보더라도 20집 이상 나고요. 이쪽 모양을 또 마지막.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서현 셋, 선수 입장에서는 넷, 좀 다섯, 센 공격이 필요하겠네요. 네, 일곱, 뭐 날일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아홉. 있고요. 네. 지금 형세는 좀 간단하게 서로 뛰어나가는 것은 흑입장에서 집 부족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행마하는 한 수 한 수가 중요한 장면입니다. 상변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픽스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팀 내 막내인 설원 선수가 과연 결승점을 하나, 안겨줄 수 있을지 셋, 넷, 지금의 다섯. 형세는 여섯,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덟, 아홉, 백대마에 대한 공격, 이것은 공격하면서 이득 보는 공격이 아니라 잡으러 가는 공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집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에 둔수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인데요. 네, 진짜 냉정한 수 같아요. 네. 공격을 위한 정말 움츠림, 그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백이 찔렀을 때 막는 것을 감으로 생각할 하나, 수 있는데 둘, 네, 오히려 셋, 늦춰가면서 그렇죠. 더 튼튼하게 여섯, 해두었습니다. 일곱, 근데 도와준다는 여덟. 뜻이죠. 네. 아홉, 네, 이 형태는 이렇게 이어야지 백의 연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막더라도 가능하지만 이제 끊기는 것이 남아서 그것도 이제 선수로 끊기거든요. 백이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은 넷, 이어야 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행마가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한 칸 뛰면은 이제 건너붙이는 수가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곤란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연결은 확실해요. 왜냐면은 네. 이렇게 나와 끊는 것은 이렇게 씌워서 장문에 걸립니다. 네.
너무 거북이같이 느려가지고 또 그렇죠. 시험을 당해서 둘, 어, 셋, 넷, 행마에 대한 고민이 다섯. 있겠습니다. 여섯, 일곱. 이럴 때 여덟, 정말 어떻게 행마하느냐가 네, 바둑을 완전히 마지막 한번 남았어요. 바꿔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서로 간에 이제 공격과 수비 그리고 서로 공방전을 할 때는 행마 하나하나가 이제 판을 다 송두리째 바꿔버리거든요. 네. 실시간 스코어 따라왔어요. 그러네요. 지금의 공격이 그래도 제법 매섭다 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고요. 그만큼 강승민 선수가 지금 고민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 자, 마지막 초읽기인데 둘, 셋, 넷, 어떤 수를 다섯. 보여줄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어. 마치 전혀. 백이 씌우고 흙이 넘어간 것 같은데 네, 다시 그렇습니다. 붙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계속해서 이제 이 교환을 강요시키고 있는데 안 찔러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교환이 있으면 이제 백이 또 중앙으로 행마하기가 편해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흙이 도주면 물론 마지막 보태줬지만 하나, 이제 한 칸 뛰는 둘,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교환을 시키겠다는 뜻이죠. 네. 자, 여기서 어디로 따야 될지도 좀 고민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치받는 반격이 마지막 있는지 좀 보고 하나, 싶고요. 둘, 물론 셋, 넷, 다섯, 이따렘과 동시에 여섯, 잡히긴 했거든요. 일곱, 여덟. 좀 성과를 아홉. 올려야 되는데 이제 건너가는 순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힘들겠네요. 이 석점은 잡아도 아무래도 이쪽에 실리 손실이 커서 결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체로 또 좋은 응수 타진이에요. 근데 끊었을 때 이렇게 받으면은 날일자를 나중에 선수로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뒤로 받자니 이제 이쪽 끝내기가 달라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두어야 할 곳을 두어가면서 시간도 널널하게 벌고 있고요. 네, 이쪽을 받을 거라면은 이렇게 따내고 치받는 것이 맞고 안 받을 것이라면은 이쪽으로 따내서 공격을 이제 가하는 그쪽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활용은 당하겠죠. 자, 여기서의 선택도 어렵네요. 강승민 마지막 선수의 붙인 자리가 하나, 굉장히 묘한데요.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디로 아홉. 따내야? 이거는 선수로 공격을 가하겠다. 네. 중앙 쪽으로 좀 씌워가겠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거의 잡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럴지도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좀 이원한 기풍의 소유자면은 먼저 이런 곳을 짚어가면서 마지막 응수를 물어요. 하나, 이제 반발하면은 그때 셋, 둔다면 이제 막아가는 다섯, 것도 생기니까 여섯, 급하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밑으로 받는다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두 텀을 쌌습니다. 눌러가는 자세도 기분 좋고 훗날의 공격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돌직구 설현진 선수는 그러네요. 바로 잡으러 가는 길을 이제 모색하겠죠. 마지막 하나, 우변에 어깨 둘, 짚는 자리도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넷. 좋아 보이는데요. 다섯, 여섯, 저라면은 일곱, 그쪽 갈 것 같은데 여덟, 아홉. 역시 설현 선수는 네, 바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에 보통 백 쪽에서 압박을 느끼고 탈출을 하고 이런 곳을 막아가면서 또 압박을 가하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집으로 추격하는 그림인데 설현 선수는 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특히 이 선수는 네, 공격을 훨씬 다섯, 더 좋아해요. 여섯, 근데 일곱, 뻔히 지금 되게 여덟, 답답한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직선적인 공격을 가했고요. 네, 이건 늘어야 되죠. 백이 젖히는 것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은 걸까요? 아마 이제 찔러서 반발하는 것이 신경 쓰였나 봅니다. 이렇게 끊어서 물론 이제 흑도 도와주긴 했지만 백도 악수고요. 마지막 네. 하나, 이런 진행보다는 셋, 잊고 나서 넷, 다섯, 뭔가 모양을 여섯. 잡겠다 일곱, 여덟,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래도 뭐 쉬우면 답답하긴 합니다. 이 궁도가 그래도 사는 궁도일 것 같긴 한데 사활을 좀 많이 잘 봐야 돼요. 이게 막상 또 잡으러 오면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먼저 마지막 하나, 둘, 교환시키고 그 다음에 넷, 다섯, 털을 잡는 여섯, 진행을 일곱. 시키려고 하네요. 여덟, 아홉, 어차피 백이 뭐 바깥으로 탈출은 불가능해요. 네. 워낙 철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도움되는 자리 교환시켜 놓고 이제 자세를 잡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어 두었는데요. 젖히면 흑도 좀 약점이 있었던 걸까요? 반격이 두려워서요. 이렇게 끊고 이 반격은 근데 백 입장에서도 상당히 떨리는 진행이죠. 네.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어서 마지막 하나, 여차하면은 이 요속을 셋, 잡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넷, 다섯, 근데 아마 도와줄까봐 그런 것 같아요. 일곱, 젖히고 늘고 여덟, 이런 교환들이 아홉, 백의 안녕에 도움이 될까봐 늘어서 어쩌면 늦춰받은 느낌이지만 더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설원 선수는 이제 설령 살려주더라도 이쪽 벽을 쌓고 아예 이쪽 침투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젖혀가겠죠. 여전히 중앙 쪽으로 좀 탈출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디까지 선수로 듣느냐. 마지막 인데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계속 다섯, 백도 계속 여섯, 악수 교환이라서. 여덟, 아홉, 근데 이 교환도 조금 악수죠. 이 돌이 온 만큼 더 이쪽에는 두터워지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타개하는 쪽이 지금 더 어렵네요. 뭔가 확실히 사는 수도 안 보이고 어디까지 교환을 시켜야 될지도 어렵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그냥 백이 두는 대로만 받아주고 있으면은 되는 것이라서 네. 지금의 퍼즐은 강승민 선수 쪽에서 맞춰야 됩니다. 드디어 좌변의 마지막 흑 세력이 좀 하나, 말을 하는 것 둘, 같습니다. 셋, 넷, 다섯, 뭐 여섯, 설마 끊어가진 일곱, 않겠죠?
여덟, 아홉, 일단 젖혀서 두었고요. 이제 2단도 치면은 그때는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어요. 끊어가는 자세가 괜찮네요. 네. 이렇게 끊어간다면은 이 넉점도 걸려있기 때문에 단순 이 돌만 타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늦춰야 된다면은 그래도 후구 자세가 나오면 탄력이 좋아지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타이밍에 성동격서죠. 이쪽을 압박하면서 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흑도들이 지켜진다면 그때는 이제 끊어가는 수까지 가능해요. 네. 자, 기세라면 여기 끊어가고 싶은데 흑이 저 마지막 백도를 어떻게 하나, 공격할 수 둘, 있을까요? 네, 셋, 지금 막상 또 넷, 잡자니 다섯, 만만치 여섯, 않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급소자리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네, 흑도 받기가 좀 껄끄럽네요. 네,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 약점을 노리고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의 압박이 좀 심하게 느껴지면 한 점만 잡아도 손수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일단 받아두었고요. 지금은 백이 이렇게 붙이는 수를 좀 생각해 보고 싶네요.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밀어서 흙을 양분한다면은 오히려 흙이 좀 얇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에 끊는 약점도 더욱 도드라지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 네, 지금의 하나, 모양은 붙이는 한 둘, 수로 보여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 흑도 순순히 젖히고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려운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네, 서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선수예요. 왜냐면은 위로 젖혔을 때 싸움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백이 잡아놓고 나서 이돌 못 잡으면 그거는 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여기 산수가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건너 붙였어요. 네, 이렇게 있는다면 늘어서 이건 백이 곤란하죠. 네. 뒤로 받을 것인지 물어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백이 연결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데 안영이 이제 파워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리고 백이 한 점 잡고 안정을 취한다면은 본인의 약점은 해소가 된 거예요. 이 한 점 잡으면서 좀 두터운 돌로 바뀐 거죠. 다만 이 백이 이제 살았다는 그것에 이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완승은 아니죠. 나중에 이렇게 두고 있는다면 완승은 아닌데 네. 이쪽 연결과 거의 맞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돌파를 하면은 백은 살고, 잡으러 오면 이쪽 연결을 도모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또 한 가지 백이 네, 잡는 것이 아니라 늘 다섯, 수도 있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다음에 이것이 아닌 네, 더 넓혀서 두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당연히 느는 자리였네요. 보니까. 백이 산다면 흑이 좀 집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일단 그래도 셋, 우변을 다 넷, 지울 수 있을 다섯, 것 같긴 하거든요. 여섯,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네, 이 한 점이 워낙 두터워서 네. 힘은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변에서 싸워 가겠죠. 네, 나중에 이런 교환들이 이제 들으면서 이제 얼마간의 집도 늘고 아직 미생이죠. 그 추가적인 공격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포인트는 우선은 우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 때 뭐 붙인다든지 해서 좀 흔들어 가면서 이런 모양은 패로 버티거든요, 무조건. 지금 패만 나오면은 흑 쪽에서 반가운 일이에요. 네. 아무래도 잡으러 가는 팩감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이는 수가 일곱, 여덟,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 스코어는 100이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네.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집은 100이 확실히 많은데 그래도 이런 바둑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중앙이 그래도 아직은 완생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아직 완생 아니고요. 네. 그래서 주도권은 흑 쪽에서 갖고 가고 있거든요. 물론 집은 부족하지만 마지막 하나, 뭐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요. 다만 그것을 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집이 많은 백 쪽에서 결국은 웃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백은 일방적으로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 흑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격을 노릴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둘이 좀 부딪히고 싶은데 집착하게 되네요. 이건 왠지 직구가 아닌 듯한 느낌인데요. 네,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 네. 이거는 그래도 백도 연결과 동시에 A와 B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이쪽을 공격하는 것과 오히려 반격. 네. 이제는 중앙흑도 꽤 얇습니다. 네, 그래서 흑은 붙이고 어떻게든 이 머리를 내밀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지금은 셋, 백 쪽에서 오히려 넷, 편해졌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가 너무 요초해요 지금. 이 돌들이 연결이 되는 순간에 백 만사 형통이죠. 그리고 역시 흑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뭐 이돌 잡힐 순 여덟. 없으니까 아홉. 여기 교환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끊었을 때가 문제거든요. 물론 흑도 이쪽으로 끊어서 이제 패를 하자 할 수 있어요. 네, 패를 거의 백은 받아야 됩니다. 이쪽을 막아서 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팩감은 그래도 이쪽에서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끊어서 물어보네요. 네.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흑이 안 되는 그림인데 이쪽을 뭐 버리고 또 큰 그림을 그리겠다. 이쪽인데 모양이 백도 좋지는 않네요. 회돌이 당할 수 있는 모양이라서 다 견뎌내면은 마지막.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여섯, 잡힌 거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이 장면에서 백이 가장 강수를 둘지 아니면 늘어서 좀 비교적 완만하게 둘지 네, 강승미 선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아예 그것을 두면서
이곳을 굴복시키겠다. 네. 그것만으로도 또 백도 기분 좋은데요. 네, 굴복을 시킬 수만 있다면 기분이 좋죠. 네. 근데 부분적으로는 좀 어지러지고 있긴 마지막 해요. 하나, 이제 이쪽 둘, 백도 못 살아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두 집이 안 나와 있는 일곱, 상태라서 여덟, 아홉, 네, 뭐 마찬가지죠. 이 편이 조금 더 낫다라는 뜻이 되겠고 백은 근데 이으면 똑같아요. 그러네요. 어차피 이두점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음 같습니다. 치기도 곤란하겠네요. 백은 치 받아서 선수로 교환하고 이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미끄러져서 산다면 백도 굴복시키고 끊어서 이런 흐름이라면은 백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고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강수는 느는수인데 이 막았을 때 흙을 살려낼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당장 사는 길은 없어요. 근데 팩감이 많거든요. 엄청난 팩감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흙은 그래도 이쪽을 노리긴 힘들겠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이게 자체로 넷, 흙이 살려나올 다섯, 수가 없는 여섯, 형태군요. 일곱, 이었을 때 막아서. 여덟, 오히려 아홉. 수상전에서 밀리네요. 네, 가장 강수를 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쪽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바둑이 아니다. 그렇게 읽었고 그 판단은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도를 살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네, 모양은 치중 같은 것도 생각해 보고 싶네요. 그래서 는다면 붙이고 뚫어서 이쪽을 잡히더라도 이쪽을 관통할 수 있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강승민 선수도 막아갔습니다. 네, 지금은 치중 간다면 또 붙이고 부분적으로 붙이는 것이 맥점이거든요. 젖히고 먹여치는 수는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요. 셋, 어, 넷, 이 형태도 여섯, 일곱, 이러고 이쪽을 끈다는 아홉, 얘기죠. 이으면 네. 뚫고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킬 때 그때 사는 수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근데 젖혔네요. 젖혔다는 것은 이제 바꿔치기가 아닌 그냥 사는 수를 모색하겠다 그런 뜻인데 아니면 여기서 젖히는 수는 없나요? 이수요. 네. 이것은 글쎄요. 이게 너무 꼰돌이패라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이쪽을 지켜버려도 지킨 자세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둬야 되고 이제 패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 근데 이제 팩감은 둘, 백 쪽에서 좀 셋, 많긴 넷, 하거든요. 다섯, 흙 여섯, 모양이 좀 얇긴 일곱, 얇습니다. 네. 여덟, 여기 끊었을 아홉. 때가 또 상당히 괴로워요. 지금 뒀는데 이런 흐름이 될 거라면 차라리 이수론 들여다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붙였을 때 어차피 좀 곤란하다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입구자 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 입구자요.
네, 어쨌든 바꿔치기가 되면은 좀 불만이다. 네.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좀 바둑 자체는 괴롭네요. 셋, 넷, 다섯, 이렇게 젖혀간다는 것 자체가 일곱, 많이 버티고 있는 여덟. 수거든요. 네. 아홉. 그래도 바로 걸어주네요. 이건 좀 나을까요? 그나마 이것은 그래도 덜 괴로울 것 같은데요. 백이 양보하는 순간에는 딴에서 삽니다. 양보 안 하는 순간에는 흑이 더 패를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괴로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나, 큰 반격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에서 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승부패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